오프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아이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만인가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3월 28일 날, 지난주, 무슨 요일이었죠? 3월 28일이 지난주, 어,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방송을 제가 감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꼭 뵙자고 제가 공지에다가 띄워놨죠. 자, 4월 2일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감기 기운이 살짝 남아 있는데 그 월수금에 하는 게임 방송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요. 게임을 좋아하지만 물론 게임 방송을 안 했어도 게임은 했었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감기로 인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제가 강의를 피치 못해서 쉬게 됐었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용어 정리하는 DL 태그부터 네, 진도를 나갈 차례죠. 자, 복습들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UL 태그와 OL 태그, 목록 태그를 했었죠. 목록 태그. 목록 태그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UL 태그를 많이 써요. 나중에 우리가 해봤었지만 요 UL이라는 그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 CSS를 매기니까 CS 스타일을 주니까 아주 멋진 내비게이션 바로 거듭날 수 있었죠. 이렇게 CSS 때문에 UL 태그는 많이 써요. 물론 다른 태그로도 구조를 잘 만들고 CSS 스타일을 잘 먹이면 뭐 좀 더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찌됐든 아무튼 오늘은 목록 태그의 일종입니다. 목록 태그의 일종인데 지난 시간에 네, 하지 못했던 목록 태그 중에 DL 태그부터 시작을 할게요. 용어를 정의한다고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면 용어를 정의하는 DL 태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DL 태그라는 거는 얘는 definition이 정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DL. 그러면 얘는 용어를 사전처럼 설명하는 기능의 태그예요. 자, 그러면 또 연관돼서 나오는 태그가 있을 수 있겠죠? DT 태그가 있어요. 그러면 DT는 definition, 정의하는 term, 항목이다. 그러니까 얘는 정의를 할 용어 자체를 제목, 그러니까 DT로 정의를 할 용어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DD, definition, description. 얘가 용어 실질적으로 정의할 부분이에요.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런 구조로 DL 태그 지금부터 자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DL 태그를 이렇게 열고 닫습니다. 요 사이에 먼저 만약에 애플이라는 거를 만든다면 애플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면 DT를 이렇게 쓰고요. 애플. 그럼 DT 태그를 닫아야 되겠죠? 그 아래에다가 D 태그로 이 사과에 대한 뜻을 적는 거죠. 사과. 애플의 뜻.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끝입니다. 요게. 요렇게가. 그러면 용어가 또 하나 나오면 DL 태그 안에 DT와 DD 태그의 쌍으로서 이렇게 또 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네요. 바로 실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요 파일에다가 그대로 연습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h3 태그 넣고 용어를 사전처럼 정의하는 DL 태그입니다. 자, DL 쓴다고 그랬죠? DL 닫고요. 이렇게 쌍이고, 그러면 용어의 이름부터 DT 태그로 씁니다. 그럼 그대로 아까 했던 거 해보죠. 애플. 그 다음에 DD 태그로 사과. 맛있는 사과. 자, 저장하고 저장된 공간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DL 태그와 DD 그리고 D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F12번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F12번 눌러 보시면 개발자 도구. 자, DL 태그가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들어오는 게 뭐라고 했죠? 블럭 요소라고 했습니다. 블럭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DT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DD 태그가 자동으로, DD 태그에서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네요. 그죠? 요만큼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된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보죠. 제가 최근에는 아니고 뭐 얼마 전에 N4 세대라는 말을 배웠어요. DL 닫고, 자, 용어 정의 N4 세대. 뭐 나름대로 저는 이 용어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용어의 정의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자, N4 세대.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DL 태그 또 나오죠. DL 태그 밑에 안에 DT, DD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자,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뭐든. 네. 얼마 전에 물론 옛날에도 봤었지만 다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Catch Me If You Can Catch Me 였나요? Catch Me If You Can 이었나요?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가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어서 자기는 경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비행사가 됐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됐다가 007 제임스 본드 특수 요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결국은 수표까지 위조를 해서 미국 FBI에 쫓겨 다니는 그런 몸이 되죠. 결국은 잡혔지만, 네, 잡혀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중에는 FBI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FBI 요원으로 살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수표를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를 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발 공부를 해서 정말 뭐 스티브 잡스 버금가는 그런 부자가 되어 있을지, 그렇죠? 아니면 이쁘거나 멋지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날지 모르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용어를 사전처럼 정의하는 DL 태그를 간단하게 공부해 봤습니다. 자, 정리되시나요? 네. 지난번 수업 때 사실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없이 그때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정신없이 수업하느라고 여기까지 끝내질 못했어요. 자, 요번에는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자, 폼 태그하고 같이 함께 쓰는 태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폼 태그의 양이 너무너무 길어지면 네, 한번 자르고 2시간에 걸쳐서 폼 태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네, 최대 그냥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로 수업을 하려고 맞추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너무 긴 영상은 한꺼번에 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최대한 2시간 안쪽으로 맞추고 있는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폼이라고 하면 뭐 폼난다라는 의미의 폼을 쓰기도 하지만 이 폼이라는 거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양식. 그러면 제가 양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겠지만 검색을 해볼게요. 양식. 뭐 양식은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오네요. 보통 서류의 형식을 의미한다. 그러면 양식의 이미지를 보면 네, 이력서 양식 관련한 검색어가 이력서 양식이 있네요. 자, 이런 게 폼이에요. 폼.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입사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이력서 양식대로 해주세요, 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회사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는 사진을 넣어야 되겠고 여기는 한글 이름을 써야 되고 여기는 희망 업무나 희망 지역을 근무 지역을 써야 되고 여기는 영문 이름을 써야 되고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 똑같이 맞춰야 되는 똑같이 맞춰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를 기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폼인 거죠. 이력서 양식 폼. 그러면 이 폼 태그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서버로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웹페이지를 이용한다면 그 웹페이지가 회원가입제가 다 돼 있다. 회원가입제이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희망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 주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입을 하죠. 기입을 할 때도 거기서 내보내는 규격대로 기입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6자 이상으로 써주세요. 비밀번호는 대소문자 섞어서 8자 이상 써주세요. 라는 식의 요구하는 그런 표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표준에 맞춰야 기입을 해야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고 내가 등록한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또는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할 때 우리는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비밀번호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럼 내가 입력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서버 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회원 가입을 할 때 썼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지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서 로그인을 시키죠. 자, 이 그림 제가 지금 말로 설명했었는데 이 말로 설명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언제 했었냐고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했었을까? 폼 태그 배우지도 않았는데? 오늘 처음 배우는데? 언제 했었지? 자, 제 동영상 강의 웹 개발 첫 번째 시간에 이 내용을 수업했었습니다. 그때는 프론트 단이 뭔지 백 단이 뭔지 웹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때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코스염 화재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제가 이용하는 컴퓨터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자, 제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웹서버는 1차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HTML 파일, CSS, 자바스크립트 등이 있는 파일을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 웹브라우저에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뭐 사진도 보여주고 사진도 여러 장 보여줄 수 있고 글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어를 이렇게 기입을 하고 땅 쳤어요. 그러면 내가 검색을 하려는 글 내용은 사실은 어디 있냐면 여기 뒤에 이렇게 생긴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물론 물리적으로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사이트가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굳이 비싼 컴퓨터를 여러 대를 비싼 서버를 여러 대를 놓고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웹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실제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웹 서버 따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다시 아무튼 이 웹사이트에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회원가입을 하면 내가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이메일 주소, 뭐 또는 내 사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정보들이 데이터가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 웹서버에 들어갔다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HTML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단순하게 이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누구한테 넘기는 안 보이지만 백엔드 단이라고 불리우는 백엔드 단이라고 불리우는 요 부분으로 자기가 받은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대신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때 보내줄 때 필요한 게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웹페이지에서 서버 단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엔드를 서버 단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거든요. 서버 사이드. 그럼 여기로 보낼 때 필요한 게 폼 태그란 얘기죠. 그러면 백엔드에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HTML에서 유저가 HTML 태그에 데이터를 기입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쁘게 포장을 하거나 가공을 해서 어떤 처리를 해서 DB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코시험화제 검색하시고 웹개발 첫 번째 강의 다시 한번 꼭 들으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는 프론트 단이죠. 프론트엔드에서 유저가 기입한 정보를, 데이터를 서버 단으로 백엔드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웹페이지에서 프론트 단에서 유저가 기입한 데이터를 서버 단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죠. 파일, 뉴 파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오늘 폼 태그 하는 시간이니까 폼 태그.html입니다. 자, HTML 이렇게 쓰고요. 폼 태그 타이틀 써놓고 써보죠. 폼 FRM
끝. 사실은 얘가 끝이 아니죠. 제가 폼 태그를 뭐라고 했나요? 웹페이지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 그러면 유저가 기입한 정보를 얘가 서버 단으로 묶어서 보내주는데,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데, 유저가 정보를 어디다가 기입을 해야 할까요?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기입을 해야 할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폼 태그는 함께 사용하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태그. 자, 이름하여 폼 태그와 함께 사용하는 인풋, 입력 태그들. 자, 실질적으로 유저가 데이터를 기입할 때 사용하는 태그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유저가 데이터를 기입할 때는 이 입력 태그를 이용해서 기입하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 태그를 이용해서 기입된 데이터를 폼 태그가 서버 단으로 전송을 해주는 거죠. 됐나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해봅시다. 쉽게 내가, 자, 여기에다가 이름 했어요. 이름.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 받습니다. 유저한테 input type. 자, 이름을 입력 받을 때 보통 네모 직사각형인 그런 모양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텍스트 박스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박스. input type 텍스트.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placeholder 이름을 입력하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왔네요. 텍스트 박스.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코시엄 아재.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폼 태그가 지금 input type 텍스트 이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름도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유저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하는 부분은 input 입력 태그들이고, 요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를 모아서 서버로 전송하는 게 폼 태그다. 그러면 내가 이 폼 태그 안에는 유저한테 받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쭉 쓸 수도 있겠죠. 어떠한 정보를 이름밖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도 받고 패스워드도 받고 그 다음에 성별도 받고 직업도 받고,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줄바꿈하고, 사실은 줄바꿈하면 안 되죠. div 태그로 묶어야 돼요. div 태그는 뭐라고 했죠? 블럭 요소 태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iv 태그로 묶였으니까 요 부분이 끝나면 한 줄을 줄바꿈 해주겠죠.
자, 요번에는 div 뭘 받을까요? 얘는 그냥 한번 id라고 해볼게요. 이름 바꿔볼게요. id. 그러면 id를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암호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는 input 타입 패스워드라는 있습니다. 플레이스홀더 암호를 입력하세요. 자, div 닫습니다. 저 저장하시고 실행을 하면 네, 그 다음 칸에 이렇게 div로 묶여서 그 다음 줄에 줄바꿈이 되고요.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나오네요. id 패스워드. 맞아요. 텍스트 박스는 일반 텍스트 박스는 기입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input 타입 패스워드라고 하면 이렇게 동글뱅이로 안 보이게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암호화가 된 건 아닙니다. 절대. 이따가 다 까볼 거예요. 까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많이 보던 폼 div 뭐가 있죠? 보통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input 타입 버튼. 자, submit이라고 하죠. submit 버튼. 밸류는 로그인. 자, 또 하나의 div, 또 하나의 div가 아니라 input 타입, 요번에는 reset, 밸류 취소. 자, div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id 나오고 텍스트 박스 나오고 패스워드 나오고 줄바꿈해서 패스워드 나오고 패스워드 대화상 패스워드를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 나오고 줄바꿈해서 input 타입 submit, 얘는 버튼입니다. submit 버튼이라고 하죠. input 타입 reset 버튼이라고 해요. 버튼 두 개가 하나의 한 줄에 같이 있게 되네요. 이렇게. 안 이뻐요. 우리가 보던 거랑 달라요. 네, 다르죠. CSS를 스타일을 아직 안 주었으니까 다릅니다. 안 이쁩니다. 스타일을 나중에 줘야 이뻐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폼 태그의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요 부분 보시면 폼 태그의 영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각각의 div가 있고 실질적으로 유저가 정보를 기입한 곳은 어디입니까? 요 input 타입 텍스트에다가 id를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input 타입 패스워드 부분에다가 암호를 입력할 거라고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겠죠. 자, 폼 태그의 기능은
웹페이지에서 유저가 기입한 정보를 서버 단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태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폼 태그와 함께 사용하는 입력 태그들이라고 해서 제가 input 타입 텍스트도 여기다 써봤고 input 타입 패스워드도 써봤습니다. 물론 input 타입 submit 버튼, reset 버튼도 써봤어요. 얘는 입력 태그들이에요. 폼 태그와 함께 사용한 입력 태그들. 그러면 자, 폼 태그에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의 제대로 된 기능들. 폼 태그의 형식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지금은 우리가 그냥 폼이라고 해놓고 요 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쓰고 나서 폼 태그를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럴 줄 알았어.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여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다니. 그쵸? 자, 속성을 써줘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속성은 액션이라는 속성입니다. 액션. 그러면 이 액션이라는 속성에 대한 값이 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한 칸 띄우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메서드라는 속성이에요. 자, 이 메서드라는 속성에 들어가야 될 값이 또 요 큰 따옴표 안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메서드 속성값.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액션이라는 속성에 적어야 될 값은 뭐냐? 자, 폼 태그에 하는 역할이 뭔가요? 두구두구두구. 뭔가요? 유저가 기입한 정보를 서버단에 보내게 된다. 그러면 서버단에 어떤 파일에게 데이터를 보내줄 거냐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컴퓨터는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 그럼 너는 받아. 이렇게. 야, A가 데이터를 보낸 걸 B가 받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서버는 백단은 우리가 자바, JSP라는 서버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JSP라는 서버 페이지로도 만들 수도 있고 ASP라는 서버 페이지 언어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PHP라는 스크립트 언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유저가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디서 받겠다? 액션 어디서 받게끔 하겠다?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게 점 슬러시 맞습니까? 현재 폴더에 그러니까 현재 폼 태그.html이 저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폴더에 예를 들어서 login.jsp라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인을 처리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유저가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먼저 이 페이지에다가 보내놓은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유저가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여기서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요 액션 부분은 유저가 기입한 데이터가 보내지는 파일이 되겠죠.
다시 유저가 기입한 데이터가 보내질 파일 위치를 포함해서 경로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어떤 경로였어요? 같은 경로에 만약에 login.jsp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보내는 거죠. 자, 현재 폴더에 login.jsp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네, 이 폴더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JSP를 안 배웠어. 또는 ASP를 안 배웠어. 또는 PHP를 안 배웠어. 아직 안 만들었어요. 나중에 뭐가 됐든 만들어 봅시다. JSP를 만들던 ASP를 만들던 PHP를 만들던 지난번에 뭐 들어오셨던 분 뭐 오늘 들어오셨나요? 네, 장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 계셨었는데 뭐 장고도 좋아요. 어찌됐든 서버단에서 만들 페이지입니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놓고 테스트, 지금까지 우리가 테스트 많이 했었죠? 자, ID A, B, C, D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1111 보냈습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죠? 먼저 취소 버튼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이 뭡니까? 인풋 타입 리셋이 취소 버튼이에요. 누르면 어떻게 되죠? 현재 페이지가 재로딩 됩니다. 깜빡이면서 현재 페이지가 재로딩 되고 깜빡이면서 요 유저가 입력한 정보가 취소가 됩니다.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리셋 버튼이야. 알겠어. 리셋 버튼은 쉽네. 네,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밋 버튼이라는 거지. 서밋 버튼은 서밋의 의미가 제출이라는 뜻이에요. 서버단에 유저가 내가 방금 기입한 정보를 제출한다. 어디로 제출한다? login.jsp 파일로 제출한다. 자, 제출 하나 봅시다. A, B, C, D 1, 2, 3, 4 로그인 버튼 누릅니다. 그냥 다시 깜빡였는데요. 그냥 깜빡였어요. 그죠? 뭐 아무것도 없네. 근데 센스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물음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물음표가 뭔데? 물음표가 뭔데?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현재 폴더에 뭐가 없습니까? login.jsp가 없어요. login.jsp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login.jsp를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새 파일 했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뭘로 저장한다? login.jsp login.jsp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login.jsp 저장. 자, 이제는 login.jsp가 생겼어요. 어디에 생겼어요? 여기에 생겼어요. 자, 크기는 0KB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써놓고 저장을 했으니까. 지금 쓸 게 없어요. JSP는 자바를 배우고 나서 써야 되는 건데 자바가 뭔지도 몰라 지금. 큰일 났다. 뭔지도 몰라. 아무튼 있어 이제 JSP. login.jsp가 같은 폴더에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아이디는 ABCD, 비밀번호는 몰라. 안 가르쳐 줄 거야. 로그인 버튼 눌러 볼게요.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왔나요? 여기 어디예요? 현재 웹 렉처라는 폴더 안에 login.jsp 파일로 왔어요.
왔어요. 내가 보냈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로그인 버튼만 눌렀는데 왔다고요. login.jsp 페이지로. 자, 진짜 여기가 login.jsp인가요? 여기다가 제가 login.jsp 파일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볼게요. 여기는 login.jsp 파일입니다. 저장했어요. 다시 새로 고침. 아이디 아무거나 쓰고 비밀번호도 아무거나 쓰고. 뭐 지금은 진짜 로그인 하는 게 아니니까 테스트하는 거니까 로그인 버튼 눌렀습니다. 어디로 왔어요? login.jsp로 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폼태그.html에서 login.jsp 파일로 왔다란 얘기죠.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태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죠? A 태그. A, href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링크가 걸리죠. 링크가 걸렸는데 그걸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이퍼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는 하이퍼 기능하고 틀려요. A 태그가 아니잖아요. A 태그는 어디에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떠도. 자, 얘 때문에 온 거예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온 건데 얘가 아까 어떤 속성이라고 정리를 했었죠? 유저가 기입한 데이터가 보내질 파일. 데이터를 보냈으니까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가 같이 데이터와 함께 페이지가 함께 이동이 된 거야. 데이터와 함께 페이지가 함께.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 페이지로 왔으니까 페이지까지 이동이 된 거죠. 에게 아이 BJ님 그럴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순 사기꾼이시네. 좀 전에 아이디를 내가 이렇게 ASFDGF라고 써놓고 패스워드를 뭐라 블라블라 썼는데 로그인 버튼을 누르니까 데이터가 왔다고 쇼? 데이터 어디 있는데? 니 나랑 장난하나? 자, 제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메서드라는 속성을 또 쓸 수가 있다고 했죠. 메서드. 자, 메서드라고 써보겠습니다. 메서드 속성. 여기에는 get이나 post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get을 써보겠습니다. get. 자, 그리고 저장을 했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게요. 아이디 아무거나 막 쓰고 비밀번호도 막 쓰고 로그인 버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요. 좀만 더 따라와봐. 자, 여기다가 input 타입 텍스트에다가 또는 input 타입 패스워드에다가 새로운 속성을 넣을 거예요. name이라는 속성. name. 위치는 꼭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속성끼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자, name. 여기다가 user id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name 속성 값은 user pw 패스워드. 자, 요 부분 반드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반드시 코딩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다 왔어요. 네,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마법 같은 일이 펼쳐져요. 저장했죠?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버튼, 짠. 오! 컴온. 물음표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WERT 어쩌고저쩌고, 유저 패스워드는 235ERGH. 설마 여기가 어떤 파일이라고요? JSP 파일이라고요. 설마 다시 요번에 아무거나 막 쓰지 말고요. 아이디는 AAAA, 패스워드는 9999라고 입력을 할게요. 로그인 버튼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막 쓰면 헷갈리잖아. 내가 뭘 썼는지. 웜에 여기는 무슨 파일? login.jsp 파일. 데이터가 내가 방금 기입한 데이터가 와버렸네. 엄마.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잖아. 그게 폼 태그의 역할이니까 지 역할대로 수행한 거예요. 자, 근데 유심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액션, 요 페이지로 데이터를 보내라. 유저가 기입한 데이터를 보내라. 그래서 요 페이지로 왔죠? 맞습니까? 현재 폴더에 있는 요 페이지. 현재 폴더 맞죠? 개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어찌됐든 유저가 입력한 아이디 부분은 유저 아이디는 해서 왔어요. 여기에 는. 근데 이 유저 아이디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요 부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은 사용자가 AAA라고 입력했습니다. 유저 패스워드라는 부분에는 사용자가 999라고 입력했습니다. 맞아요. 오, 갑자기 소름 돋네. 엄마?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전에 아이디는 AAAA, 패스워드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로그인 버튼 누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주소 표시줄에 URL 주소 표시줄 부분에 이렇게 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얘기잖아. 아, 네. 노출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제가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 맞죠? 여러분들도 빠르게 로그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보여요, 안 보여요? 주소 표시줄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 건 보이고 네이버 건 안 보여요? 네이버가 기술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자, 우리도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메서드를 포스트로 바꾸는 거죠. 포스트. 메서드를 포스트로 바꾸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다시 해볼게요. ID AAAAB, 비밀번호 12345,
로그인. 어떠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요번에는 네이버랑 똑같잖아요. 로그인했어, 안 보였어? 로그인 됐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까 유저가 입력한 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은 이미 요 페이지에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전송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네. 자, 안 보이니까 암호화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암호화하고는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서버 사이드 언어를 배우면, 그러니까 JSP나 뭐 PHP나 ASP를 배우면 다 까보면 보여요. 까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암호화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서만 안 보이게 처리를 한 것뿐이죠. 그러면 이 메서드 속성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해볼게요. 자, 메서드 속성 값은 get이나 get 또는 pos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get 또는 post, get 또는 post. 자, 조금 전체적으로 글자 크기를 줄일게요. 약간만 줄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한눈에 보기 쉽게 get 또는 post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 속성은 뭐냐면, 자, 두 가지로 나눠지죠. get을 쓸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post라고 쓸 수도 있네요. get은 URL이 뭐죠? 인터넷에서 인터넷 주소, 어떤 웹페이지의 주소를 의미하죠. 어떤 자원이 위치한 곳을 주소로 표기한 걸 URL이라고 합니다. URL의 쿼리 스트링에 유저가 기입한 정보가 노출되어 서버단으로 보내지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액션이라는 속성의 값은 유저가 기입한 데이터가 보내질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 파일에 지금은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제가 login.jsp라고 썼죠? 그러니까 login.jsp로 데이터를 보내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이, 메서드가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식. get이나 post 방식이 있는데, get 방식은 URL 주소의 쿼리 스트링 부분에 유저가 기입한 정보가 노출되어서 서버단으로 보내지게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는 다시 get으로 바꿉니다. get. 자,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여기를 주석 처리할게요. 실행합니다. 새로 고침. 아이디는 BBBB, 패스워드는 12345. 로그인. get 방식이죠. 지금 get 방식은 URL 여기 있습니다. 쿼리 스트링을 여기 물음표부터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쿼리 스트링에 유저가 기입한 정보가, 유저가 뭐라고 기입했죠? BBBB 12345라고 기입했습니다.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노출되어서 서버단으로 보내지게 되는 방식.
지금 서버단의 페이지 역할을 하는 게 login.jsp입니다. 여기로 왔어요. 데이터까지 함께 왔어요. 맞죠? 자, 근데 포스트 방식은 유저가 기입한 정보가 헤더라는 곳에 헤더라는 곳에 저장되어 서버단으로 보내지게 된다. 자, 여기서 헤더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실은 네트워크를 좀 아셔야 쉽게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통신을 할 때, 컴퓨터가 통신을 할 때 패킷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내는 사람, 우리가 편지 쓸 때도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보내지는 부분, 받아지는 부분, 이렇게 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주고받을 때. 그 부분을 헤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랜선을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까보면 뭐 데이터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정기적인 장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버 단에서는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포스트 단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유저가 기입한 정보가 헤더에 저장되어 서버단으로 보내지게 되는 방식을 의미하죠. 자, 아직은 얘를 포스트로 바꾸고 BBBB 다시 실행 CCC 뭐 이번에는 CCCC 555656 로그인 버튼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URL에 쿼리 스트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 정보가 왔어요. 사실은 정보가 왔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자, 다시. 진짜 이거 마술하는 것 같다. 이 사람 마술하는 것 같다. 아이디는 막 몰라. 막 썼어. 패스워드도 막 썼어. 안 가르쳐 줄 거야. 포스트 방식이니까 안 보이겠지? 로그인 버튼 누릅니다. 자, 제가 어디로 왔나요? 다시 여기 F12번 눌러보세요. 여기 네트워크라는 메뉴 있습니다. 있어요. 클릭.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아니 새로 고침 하지 말고 여기에서 컨트롤 R 키 누르면 컨트롤 R 키 그러면 login.jsp가 왔잖아요. 이렇게 얘 클릭해 보세요. 폼 데이터에서 전송한 데이터가 여기 그대로 보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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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오, 소름 돋는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암호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암호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나중에도 login.jsp에서 유저가 기입한 아무리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다고 해도 유저가 기입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다 보이게 됩니다. 맘만 먹으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HTTPS 같은 시큐어 라인 서버를 이용하는 거죠. 그건 암호화를 해서 주고받으니까 데이터를. 자, 대신에 get 방식보다는 포스트 방식이 좀 더 적어도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분도 처음 본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아이고 막 가려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까보면 보이는데 암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 get 방식보다는 포스트 방식이 어디에 URL에 노출이 안 되니까 요 부분만 안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만 안 보이면. 물론 서버 단에서 이제 암호화를 하면 안 보이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부터 이제 나 어떻게 로그인 하나도 못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네. 서버 단에서 암호화를 해요. 걱정 마십시오. 아무튼 네. 그래서 get 방식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보안에 뭐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get 방식 언제 사용할까요? 실제로 응용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네이버. 자, 네이버 들어왔어요. 일단 로그아웃 할게요. 네이버로 들어와서 자, 뭐가 궁금합니까? 내일 미세먼지가 궁금하냐?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이 노래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벚꽃 개화 시기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벚꽃 개화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검색을 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니까 페이지 이동이 됐어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뭐랑 똑같습니까? input 타입 텍스트랑 똑같아요. 보세요. 자, 요 부분에 놓고 검사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것 때문에 제 수업 듣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에 보세요. 뭐가 돼 있습니까? input 텍스트가 있어. input 태그가 있어요. name이라는 것도 있어요. input 타입 텍스트잖아요. 우리 좀 전에 썼던 거. 물론 속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input 타입이라는 거죠. input 타입 텍스트. 그러면 여기다 다시 벚꽃 개화 시기 하면 자, get 방식은 물음표 다음에 쿼리 스트링 형식으로 이렇게 유저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 단에 보내게 된다. 그러면
전 페이지가 이 이전 페이지가 요 값을 여기에다가 유저가 날씨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날씨 쿼리 스트링이죠. 자, 프로야구 개막일 엔터. 프로야구 개막일 쿼리 스트링에 보내져 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갯방식으로 보냈다고요. 이렇게. 물론 다른 정보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유저가 입력한 거 말고도 다른 정보도 이렇게 보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요 부분이란 얘기죠. 유저가 기입한 정보를 다른 페이지로 전송할 때 갯방식으로 보냈다. 자, 네이버만 이러느냐?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트위치 검색 엔터. 물음표 다음이 쿼리 스트링이라고 했죠? 트위치. 됐나요? 오메? 자, 구글에서 다시 뭐 검색? 예를 들어서 롤 인벤 엔터. 롤 인벤. 아까 네이버에서 로그인할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갯방식은 개인정보하고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보낼 때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정말. 이 부분이 오른쪽 버튼 검사해보면 여기도 input type 텍스트란 얘기죠. 네임 속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얘네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input type 텍스트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폼 태그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폼 태그 찾아봅시다. 폼 태그 어디에 있을까요? 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얘네들 잠깐만요. 자, 얘네들은 폼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폼이 있죠? 폼 태그. 메소드 캣. 자, 어디로 보냅니까? 서치라는 페이지. 액션. 서치라는 페이지. 기가 막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아까 안 봤지만 네이버도 자, 여기서 내가 뉴스 검색 그러면 요 검색하는 검색창은 어디에 있습니까? 검사해보면 다 나온다 이기야. input type 텍스트 나왔고요. 이 input type 텍스트를 둘러싼 부분이 폼 태그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액션이 주소가 이렇게 됐네요. 갯방식. 자, 이해되셨나요? 다른 페이지 더 예를 들을까요? 들 필요 있나요? 없어요. 명확합니다. 폼 태그가 인풋 양식, 인풋 타입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인풋 태그들로부터 유저가 데이터를 기입하면 이 폼 태그가 서버단에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서버단에서 할 일이야. 이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교해서 DB에 있는 정보하고 비교해서 로그인을 시키든 안 시키든 이거는 서버단이 할 일이야. 프론트단은 여기까지가 역할이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제가 유저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게 입력받는 양식들은 여기에 기술했는데 4개밖에 안 배웠어요. 그럼 4개밖에 없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끊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할 것 같죠? 액션 속성이 뭐를 의미하는지, 메서드 속성이 뭐를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실습을 하시면서 제가 정리해뒀던 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요일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봬요. 네.